안녕하세요. 어른들의 마음을 천천히 들어주는 어른밤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살아온 시간만큼 말하지 못한 마음도 많죠. 이곳에서는 그 조용한 마음들을 하나씩 함께 열어보려 합니다. 당신의 밤이 조금은 따뜻해지길 바랍니다. 당신은 평생을 함께한 배우자와 하루 24시간을 보내게 된다면 행복할 것 같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그럼요라고 대답하실 겁니다. 은퇴 후 여유로운 노후 함께 여행도 가고 취미생활도 즐기며 제2의 인생을 시작하는 모습. 우리 모두가 꿈꾸는 그림이죠. 하지만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조금 다릅니다. 35년이라는 긴 세월을 함께 걸어온 한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은퇴와 함께 찾아온 자유로운 시간 속에서 오히려 서로에게서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돈이었습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돈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은 불안했고 한 사람은 답답했습니다. 한 사람은 지키려 했고 한 사람은 누리고 싶었습니다. 같은 통장을 바라보면서도 두 사람이 본 것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사랑하는 사람과 돈 문제로 마음이 멀어진 적,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도 작은 위로와 해답이 되길 바라며 시작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정미선 씨 가명입니다. 올해 66입니다. 그녀는 31살에 결혼해서 지금까지 남편 이경수 씨와 35년을 함께 살아왔습니다. 두 딸을 키우고 손주도 둘보고 이제는 자식들도 다 독립했습니다. 평범하고도 소중한 우리 주변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남편 이경수 씨는 평생 성실한 직장인이었습니다. 대기업은 아니었지만 중소기업에서 묵묵히 30년 넘게 일했습니다. 월급은 평범했지만 한 번도 월급날을 걸은 적 없는 안정적인 직장이었죠. 그는 젊은 시절부터 전략을 생활신조로 삼았습니다. 외식은 최소화하고 명품이나 사치품과는 거리가 멀었으며 매달 정해진 금액을 꼬박꼬박 저축했습니다. 미선 씨도 남편의 그런 성향을 이해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감사하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주변에서 남편이 술 마시고 돈 쓰느라 고생하는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그녀는 자신의 남편이 그런 사람이 아닌 것에 안도했으니까요. 전략하는 남편 덕분에 아이들 교육비도 마련했고 작은 아파트도 장만할 수 있었습니다. 젊을 때는 괜찮았어요. 남편이 벌어오는 돈으로 제가 살림을 꾸려나갔고 남편은 제 소비에 크게 간섭하지 않았거든요. 각자 역할이 있었고 그 안에서 우리는 잘 맞아떨어졌죠. 하지만 3년 전 남편이 은퇴하면서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은퇴 후 남편은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죠. 처음 몇 달은 그저 쉬는 시간이려니 했습니다. 미선 씨도 남편과 함께 가벼운 산책을 하고 오래 못 봤던 친구들도 만나고 나름 새로운 일상이 시작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남편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처럼 여유롭지 않았습니다. 통장 잔고를 자주 확인했고 카드 명세서를 펼쳐놓고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부터 미선 씨의 작은 소비에도 한마디씩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꼭 필요한 거야? 요즘 물가가 얼마나 오르는데 이런 것까지 사? 우리 앞으로 얼마나 살지 모르는데 지금부터 아껴야지.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런데 그 말들이 점점 잦아졌고 미선 씨는 서서히 숨이 막히기 시작했습니다. 마트에서 장을 볼 때도 손주들에게 용돈을 줄 때도 심지어 자신을 위해 옷 한 벌 살 때도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제가 사치를 부린 것도 아니에요.
그냥 평범하게 사람답게 살고 싶었을 뿐인데 손주가 좋아하는 장난감 하나 사주고 싶고 오랜만에 친구들과 밥 한 끼 먹고 싶고 낡은 옷 대신 새 옷 하나 사 입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게 다 죄가 된 것 같았어요. 남편의 불안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더 이상 월급이 들어오지 않고 저축해둔 돈과 국민연금으로 살아야 하는 현실. 언제까지 건강할지 모르는 불확실한 미래. 그의 불안은 충분히 정당했습니다. 하지만 미선 씨에게도 하고 싶은 말이 있었습니다. 저도 평생 아끼며 살았어요. 제 것 하나 제대로 사본 적 없이 아이들 키우고 살림하고 시댁 챙기고 그렇게 살았어요. 이제는 조금만이라도 숨쉬고 싶었어요. 억압받지 않고 눈치 보지 않고 그냥 편하게요. 하지만 그 말은 차마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습니다. 꺼내봤자 남편은 이해하지 못할 것 같았고 오히려 싸움만 커질 것 같았으니까요. 그렇게 두 사람 사이에는 말하지 못한 감정들이 차곡차곡 쌓여갔습니다. 은퇴 후 더 가까워질 줄 알았던 부부는 오히려 서로에게서 조금씩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경수 씨의 하루는 불안으로 시작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오늘은 얼마나 쓰게 될까입니다. 커피 한 잔을 마실 때도 TV를 켤 때도 전기세와 수도세가 떠오릅니다. 마트 전단지를 꼼꼼히 챙겨보고 할인하는 날만 골라서 장을 봅니다. 내가 예민한 거 아닙니다. 현실적인 거죠. 우리 통장에 있는 돈이 얼마나 됩니까? 국민연금 받아봤자 두 사람 먹고 살기도 빠듯한데 지금부터 펑펑 쓰면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병원비는요? 요양비는요? 자식들한테 손 벌릴 겁니까? 경수 씨의 말에도 일리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들의 경제 상황은 넉넉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월 230만 원, 개인연금 50만 원, 그리고 예금 이자 조금. 합쳐봤자 한 달에 300만 원 정도입니다. 여기에 관리비, 식비, 통신비, 병원비, 보험료 등을 빼고 나면 여유 자금은 많지 않습니다. 경수 씨가 보기에 아내는 현실 감각이 없습니다. 아직도 자신이 월급을 받던 시절처럼 돈을 씁니다. 손주들에게 용돈도 너무 후하게 주고 친구들과 만나면 꼭 식사값을 내려고 하고 백화점에 가서 필요하지도 않은 옷을 삽니다. 이해를 못하겠어요. 내가 뭐 굶으라고 합니까? 입지 말라고 합니까? 그냥 좀 아끼자는 건데 그게 그렇게 힘든 일입니까? 자식들도 다 장성했는데 이제는 우리끼리 조용히 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반면 미선 씨가 보는 세상은 다릅니다. 남편은 숫자만 봐요. 통장 잔고 지출 내역 얼마가 남았는지. 하지만 저는 시간을 봅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건강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요. 미선 씨는 올해 초 친한 친구를 잃었습니다. 고등학교 동창이었던 그 친구는 평생 알뜰하게 살았습니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뒤 혼자 자식들 키우느라 자신을 위해 쓴 돈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다 자식들이 장성하고 이제 조금 숨 돌릴 만하니 편하게 살아보려던 찰나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1년도 채 버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돌아온 그날 밤 미선 씨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친구는 평생 모은 돈을 한 푼도 못 쓰고 갔어요. 자식들이 물려받았죠. 물론 자식들한테 남겨주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에요. 하지만 친구는 자기 인생을 한 번도 제대로 살아본 적이 없었어요. 항상 미루고 아끼고 나중을 위해 살다가 정작 그 나중은 오지 않았어요. 그 일 이후 미선 씨는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자신도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것. 건강할 때, 움직일 수 있을 때, 지금 이 순간을 조금이라도 의미 있게 살아야 한다는 것. 그래서 손주들에게 조금 더 베풀고 싶었고 친구들과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싶었으며 자신을 위해서도 가끔은 작은 사치를 부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그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건 감상이야. 감정적으로 돈을 쓰면 안 돼. 우리는 계획적으로 살아야 한다고. 당신은 계획만 있고 삶은 없어요. 결국 이런 말까지 나왔습니다. 미선 씨도 자신이 한 말에 놀랐습니다. 35년 결혼 생활에서 남편에게 이렇게 직설적으로 말한 적이 없었으니까요. 경수 씨도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며칠간 대화를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집에서 같은 공간에서 같은 공기를 마시면서도 두 사람은 완전히 다른 세상에 살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생존을 걱정했고 한 사람은 삶을 갈망했습니다. 한 사람은 미래를 두려워했고 한 사람은 현재를 아쉬워했습니다. 그 간극은 나이가 들수록 더 깊어졌습니다. 부부 사이에 침묵이 길어질수록 오해는 커졌습니다. 경수 씨는 생각했습니다. 아내가 나를 무시하는 것 같다. 내가 평생 벌어온 돈으로 살림을 꾸려왔는데 이제 와서 나를 구두쇠 취급하는 것 같다. 나는 우리의 미래를 걱정하는 건데 아내는 그걸 이해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만 하려고 한다. 미선 씨는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나를 믿지 못하는 것 같다. 내가 함부로 돈을 쓰는 사람처럼 취급당하는 기분이다. 나도 평생 알뜰하게 살았는데 이제 와서 내 작은 소비마저 통제받는 게 너무 억울하다. 남편은 나의 감정은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것 같다. 두 사람 모두 상대방이 자신을 이해해주지 않는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감정을 표현하는 대신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말을 해봤자 싸움만 될 것 같았고 싸우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35년을 함께 산 부부가 이렇게 멀어지는 것이 슬펐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어느 날 작은 사건이 터졌습니다. 미선 씨가 백화점에서 코트를 샀습니다. 30만 원짜리였습니다. 할인받아서 22만 원에 샀지만 그녀에게는 큰 결심이 필요한 금액이었습니다. 겨울 코트가 낡아서 새로 사야겠다고 몇 달 전부터 생각하고 있었지만 남편 눈치 때문에 차마 사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친구와 백화점에 갔다가 친구의 권유로 용기를 내어 샀습니다. 집에 돌아와 코트를 걸어두는데 남편이 물었습니다. 그거 새로 산 거야? 응, 코트 낡아서. 얼마 주고 샀는데? 할인받아서 22만 원. 남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22만 원? 코트 하나에 22만 원을 써. 작년에 산 코트는? 그건 5년 됐어. 너무 낡았어. 5년이면 아직 멀쩡하잖아. 요즘 22만 원이 얼마나 큰 돈인데. 우리 한 달 식비가 50만 원인데 코트 하나에 거의 절반을 써버리네. 미선 씨는 참았던 감정이 터져버렸습니다. 당신은 나한테 뭘 입으라는 거예요? 5년 된 낡은 옷 계속 입고 다니라고요? 나도 사람이에요. 친구들 만날 때 부끄럽지 않게 차려입고 싶어요. 당신 옷은 작년에도 샀잖아요. 나는 왜 안 돼요? 내 옷은 필요해서 산 거고 당신 거는 사치야. 사치? 코트 하나가 사치라고요? 그럼 난 뭐예요? 당신 눈에 나는 돈만 축내는 사람이에요. 그런 말을 한 적 없잖아. 말은 안 해도 행동으로 다 보여요. 내가 뭘 하든 눈치를 주잖아요. 그날 두 사람은 크게 다퉜습니다. 35년 만에 가장 큰 싸움이었습니다. 소리를 지르고 문을 쾅 닫고 각자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미선 씨는 방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코트 하나 사는 것이 이렇게 큰일이 될 줄 몰랐습니다. 자신이 뭘 잘못한 건지, 정말 자신이 이기적인 건지 혼란스러웠습니다. 경수 씨도 거실에 혼자 앉아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내를 화나게 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저 걱정되어서 한 말인데 왜 이렇게 된 건지 답답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두 사람은 제대로 대화하지 못했습니다.
인사만 간단히 주고받고 식사도 따로 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같은 집에 살면서도 완전히 남남처럼 지냈습니다. 딸이 집에 들렀다가 두 사람의 분위기를 눈치챘습니다. 엄마, 아빠 두 분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야, 아무 일도 없어. 미선 씨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지만 딸은 알아챘습니다. 평소와 다른 냉랭한 분위기를. 하지만 딸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두 사람은 서로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수 씨는 아침 일찍 산책을 나가거나 도서관에 가서 시간을 보냈고, 미선 씨는 친구들을 더 자주 만나거나 복지관 프로그램에 등록했습니다. 집에 함께 있는 시간을 최소화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점점 멀어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미선 씨는 우연히 오래된 앨범을 꺼내보았습니다. 결혼식 사진, 신혼여행 사진, 아이들 어렸을 때 사진들. 사진 속 젊은 부부는 행복해 보였습니다. 경수 씨도 웃고 있었고 미선 씨도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걸까? 미선 씨는 생각했습니다. 정말 돈 때문일까? 돈이 문제의 전부일까? 곰곰이 생각해보니 문제는 돈이 아니었습니다. 돈은 단지 표면적인 이유였을 뿐 진짜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첫째, 그들은 은퇴 후의 삶에 대해 제대로 대화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막연히 편하게 살겠지 정도로만 생각했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고 싶은지, 무엇이 중요한지, 서로의 가치관은 어떻게 다른지 진지하게 이야기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둘째, 그들은 서로의 불안과 두려움을 공유하지 못했습니다. 경수 씨는 경제적 불안감을, 미선 씨는 시간에 대한 조급함을 느끼고 있었지만 그 감정을 솔직하게 나누지 못했습니다. 대신 불안은 통제로, 조급함은 저항으로 표현되었습니다. 셋째, 35년이라는 시간 동안 쌓인 역할 분담이 은퇴 후 무너지면서 두 사람 모두 혼란스러웠습니다. 예전에는 남편이 돈을 벌고 아내가 쓰는 구조였다면 이제는 두 사람 모두 소비자가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힘의 균형이 바뀌었고 그 변화를 받아들이는 과정이 힘들었습니다. 넷째, 그들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지 못했습니다. 경수 씨는 미선 씨가 왜 그렇게 작은 것에도 의미를 두는지 이해하지 못했고, 미선 씨는 경수 씨가 왜 그렇게 불안해하는지 진심으로 공감하지 못했습니다. 미선 씨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문제는 22만 원짜리 코트가 아니었다는 것을. 손주 용돈도 친구들과의 식사비도 아니었습니다. 진짜 문제는 35년 동안 쌓아온 관계 속에서 어느새 서로에게 솔직해지는 법을 잊어버렸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미선 씨는 용기를 냈습니다. 거실에 앉아 TV를 보고 있던 남편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습니다. 여보, 우리 얘기 좀 할까요? 경수 씨는 놀란 표정으로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얘기? 우리 얘기요. 우리 앞으로 어떻게 살고 싶은지, 뭐가 중요한지 그런 얘기요. 경수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그날 밤 오랜만에 진지하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뭘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미선 씨가 먼저 솔직하게 자신의 마음을 꺼냈습니다. 당신이 불안한 거 이해해요. 저도 불안해요. 앞으로 우리가 얼마나 더 살지, 건강할 수 있을지, 돈이 충분할지 저도 걱정돼요. 하지만 저는 그 불안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을 포기하고 싶지 않아요. 친구가 세상 떠나는 거 보면서 많이 생각했어요. 우리도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 건강할 때 조금이라도 의미 있게 살고 싶어요. 경수 씨는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도 당신한테 미안해. 내가 너무 통제하려고 했던 것 같아. 사실 나도 무서워.
돈이 떨어지면 어떡하나, 아프면 어떡하나, 자식들한테 짐이 되면 어떡하나. 그 생각만 하다 보니까 모든 걸 아끼려고만 했어. 당신이 뭘 사거나 쓸 때마다 불안했어. 하지만 그게 당신을 힘들게 했다는 건 생각 못했어. 미선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당신도 힘들었구나. 나는 당신이 그냥 나를 믿지 못하는 줄만 알았어. 아니야. 당신을 못 믿는 게 아니라 미래가 불안했던 거야. 그날 밤 두 사람은 처음으로 서로의 진짜 감정을 나눴습니다. 표면적인 돈 문제가 아니라 그 밑에 숨어있던 불안, 두려움, 외로움, 그리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경수 씨는 고백했습니다. 은퇴 후 자신의 정체성을 잃은 것 같아 힘들었다고. 30년 넘게 직장인으로 살다가 갑자기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된 것 같았다고. 그래서 더 불안했고 그 불안을 통제하려다 보니 아내에게까지 그랬다고. 미선 씨도 털어놨습니다. 평생 남편과 아이들을 위해 살았는데 이제 조금은 자기 자신을 위해 살고 싶다고.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아내가 아니라 정미선이라는 한 사람으로 살고 싶다고. 그게 사치스러운 것처럼 느껴져서 서러웠다고. 두 사람은 서로를 안았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스킨십도 줄어들었었는데 그날 밤 그들은 35년 전 신혼부부처럼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완벽하게 변한 건 아닙니다. 경수 씨는 여전히 가끔 지출이 걱정되고 미선 씨는 가끔 답답함을 느낍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대화합니다. 작은 것도 서로 이야기하고 의견을 조율합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구체적인 예산 계획을 함께 세운 것입니다. 두 사람이 앉아서 한 달 수입과 지출을 꼼꼼히 정리했습니다. 고정비, 변동비, 예비비를 나누고 그 안에서 각자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개인 용돈을 정했습니다. 당신은 한 달에 30만 원, 나도 30만 원. 이 돈은 서로 간섭하지 말자. 당신이 뭐 사든 어디 가든 나는 묻지 않을게. 나도 마찬가지고. 미선 씨는 놀랐습니다. 남편이 이런 제안을 할 줄 몰랐으니까요. 정말? 30만 원을 내 맘대로 써도 돼? 그럼. 그 대신 그 범위 안에서만. 그리고 큰 지출은 우리 같이 상의하고. 좋아. 나도 큰 거 살 때는 당신한테 먼저 얘기할게. 이 작은 합의가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미선 씨는 더 이상 눈치 보지 않고 친구들을 만났고 경수 씨도 아내의 지출에 일일이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두 사람은 함께 쓸 돈, 예를 들어 여행비나 외식비는 함께 의논해서 결정했습니다. 둘째로 그들은 함께 할 수 있는 활동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경수 씨는 아침 산책을 좋아했고 미선 씨는 문화센터 프로그램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절충안을 찾았습니다. 일주일에 2번은 함께 산책하고 한 번은 함께 영화를 보거나 전시회를 가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오랜만에 데이트하는 것처럼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산책하면서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고 영화를 보고 나서 커피 한 잔 마시며 감상을 공유했습니다. 이거 좋은데? 우리 신혼 때 이후로 처음 이렇게 데이트하는 것 같아. 미선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러게. 그때는 돈이 없어서 못했는데 지금은 돈은 있는데 시간이 없다고 생각했었지. 근데 생각해보니 시간은 있었어. 그냥 안 했던 거야. 경수 씨도 미소 지었습니다. 셋째로 그들은 돈의 의미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돈은 모으기 위한 것인가, 쓰기 위한 것인가? 둘 다였습니다. 미래를 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를 살아가는 것도 중요했습니다. 균형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3분할 원칙을 만들었습니다. 수입의 3분의 1은 생활비, 3분의 1은 저축, 3분의 1은 여유자금.
여유 자금은 여행, 취미, 가족 모임, 자기계발 등에 쓰기로 했습니다. 당신 말이 맞았어. 우리 너무 모으기만 하고 살았어. 이제는 조금 쓰면서 살자. 대신 계획적으로. 응. 당신 말도 맞았어. 아무 생각 없이 쓰면 안 돼. 우리 같이 계획 세우고 같이 쓰자. 가장 큰 변화는 두 사람이 다시 서로를 바라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통장 잔고만 보던 남편이 아내의 표정을 보기 시작했고 자기 불만만 생각하던 아내가 남편의 마음을 헤아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경수 씨가 집에 돌아왔을 때 미선 씨가 새로 산 블라우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거 새로 산 거야? 예전 같았으면 긴장했을 질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응. 세일해서 샀어. 예뻐? 응. 잘 어울려. 어디 갈 일 있어? 다음 주에 고등학교 동창회 있거든. 그래? 재미있게 다녀와. 나도 예전에 약속했던 친구들 만나러 가려고. 같이 저녁 먹고 갈까? 좋아. 작은 대화였지만 그 안에 큰 변화가 담겨 있었습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이요. 몇 달 후 두 사람은 20년 만에 처음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제주도 3박 4일. 예전 같았으면 경수 씨가 비용을 걱정하며 반대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예산을 세우고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계획을 짰습니다. 제주도 바닷가를 걸으며 미선 씨가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이런 여행 올 수 있게 해줘서. 나도 고마워. 내가 너무 경직되어 있었던 것 같아. 당신이 깨워줘서 고마워. 우리 앞으로도 이렇게 지내요. 서로 이야기하면서. 그래. 약속해. 두 사람은 손을 잡고 파도가 밀려오는 해변을 걸었습니다. 35년 전 신혼여행 때처럼은 아니었지만 그때와는 다른 깊이가 있었습니다. 세월의 무게와 이해 그리고 서로를 향한 다짐이요. 돈이 부족해서 멀어진 부부는 많습니다. 하지만 정미선 씨와 이경수 씨 부부처럼 돈이 있어도 멀어지는 부부도 많습니다. 문제는 돈의 양이 아니라 돈을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였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를 좁히지 못한 채 쌓인 침묵이었습니다. 그들이 관계를 회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 대화였습니다. 서로의 진짜 마음을 나누는 솔직한 대화요. 표면적인 돈 문제 뒤에 숨어있던 불안, 외로움, 갈망을 꺼내놓고 함께 들여다본 것입니다. 은퇴 후 부부 관계가 어려워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35년, 40년을 함께 산다고 해서 모든 것을 이해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에 대한 가정과 고정관념이 쌓여 진짜 모습을 보지 못하게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35년을 함께 살았다면 앞으로 10년, 20년을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먼저 다가가는 용기, 솔직해지는 용기, 상대방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용기요. 만약 여러분도 비슷한 상황이라면 오늘 저녁 배우자에게 물어보세요. 우리 앞으로 어떻게 살고 싶어요? 당신은 뭐가 제일 중요해요? 당신은 지금 행복해요? 작은 질문이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35년을 함께 산 부부가 그랬던 것처럼요. 돈은 수단입니다. 삶을 위한 도구입니다. 그 도구 때문에 정작 소중한 사람과 멀어진다면 그보다 슬픈 일이 어디 있을까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도 댓글로 나눠주세요. 함께 공감하고 응원하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